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16번째 강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충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기도 하고 또 배척하거나 배제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달콤한 거부감이 없는 타인의 견해는 수용하겠지요. 그런데 나한테 맞지 않은 쓴 거부감 있는 견해는 수용되지 않고 배제됩니다. 타인의 견해 자체가 본래 나한테 맞거나 달콤하거나 거부감이 없거나 있거나 그런 실체를 갖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견해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구별, 그런 구별은 우리들 머릿속에 편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토대, 즉 대전제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대전제가 생각의 집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집합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집합에 속한다면 맞는 것이고 또 달콤한 견해이며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견해가 그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이고 내겐 쓰며 거부감이 생깁니다. 머릿속의 집합은 생각의 집합이며 생각의 운동장이고 그 생각은 생각의 집합 안에서 진술될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될 것입니다. 생각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집합을 갖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토론한다고 가정해보죠.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는 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아주 자주 직면합니다. 생각의 집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의 집합을 결정하는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대전제가 다르다면 타인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다지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13강에서 충분히 다뤄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오공과 저팔계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손오공이 말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민족과 인종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닐까?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는 이주 노동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 그래서 미국처럼 다양한 얼굴과 피부색을 한 그런 한국인이 많아지겠지. 같은 주제로 저팔계는 말합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민자들이 건국한 미국과는 달라요.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많아지면 사회 통합도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이 일자리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만큼 한국인의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외국인 이민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민 정책에 대한 이런 대화에서 두 사람은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논리를 발굴하고 어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말싸움을 반복하지요.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생각의 집합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의 생각 집합 바깥에 있는 근거들이 자기 주장과는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의견 일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견해로 타인을 설득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좋은 토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말싸움하다가 말 뿐이겠죠. 그렇다면 토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토론을 하는 게 좋죠. 대화해야죠. 두 사람 사이에서 좋은 토론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교집합을 찾아서 그 교집합의 범위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토론입니다. 교집합은 상식과 경험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손오공과 저팔계의 의견 대립에서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의 실태에 관한 다양한 통계가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가 필요한 산업 현장의 증언 등을 통해 교집합의 범위가 더 많이 탐색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홍길동과 임꺽정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로 토론합니다. 홍길동이 먼저 말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로서 매년 보유세를 내도록 해야 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또한 국가는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 임꺽정은 전혀 다른 견해를 피력합니다. 한 사람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를 납부했잖아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도 양도세를 냈잖아요. 소유만 할 뿐인데 매년 세금을 내라고요? 집 한 채에 있을 뿐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세를 내야 한다니 이건 정말 폭력배나 짓이라고요. 세금 정책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홍길동은 보유세를 강력하게 징수해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공평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의 집합 안에서 생각합니다. 임꺽정은 과도한 세금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의 집합 안에서 생각하고요. 의견 일치는 불가능하고 대립은 첨예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힘의 대결을 벌일 수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적대감과 불신을 키우는 것은 좋은 토론이 아닐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집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의 집합에서는 서민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꺽정의 집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꺽정의 집합에서는 과도한 부자가 서민과 같은 세부담을 갖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홍길동의 집합과 연결될 수 있고요. 또한 부동산과 세금에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는 서로 다른 의견 충돌에서 공통 영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집합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자, 서로 충돌하는 의견 대립에서 더 좋은 토론은 자기 견해를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을 찾는 것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의 생각은 또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집합 A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합 A와는 교집합이 없는 집합 B에 속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화하고 논쟁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집합 A와 집합 B의 대화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집합 A에서는 집합 A의 원소만이, 집합 B에서는 집합 B의 원소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해결책이 있냐 하면 있습니다. 첫째, 집합을 새롭게 정의해서 교집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교집합이 없는 관계잖아요. 만약 당사자의 생각이 인위적으로 재단하거나 편집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라면 새로운 집합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토론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집합 A와 집합 B 사이의 대화가 아닌 A와 B가 모두 속하는 전체 집합으로 대화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토론 방법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손오공과 저팔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설파하기 위해 서로를 설득하면서 대화한다고 우리가 가정해보죠. 손오공은 기독교 성직자입니다. 아니면 독실한 신자입니다. 저팔계는 스님이십니다. 아니면 불교의 귀한 신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종교 관점에서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있다면 새로운 교리, 새로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서 섬기는 종교입니다.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신경을 낭송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기독교입니다. 신경을 거부하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겠죠. 그런데 불교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은 종교이잖아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불법에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불교와 교집합을 갖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이의 제기하지요. 그들이 반문하기를 기독교와 불교 모두 보편종교 아니냐.
사랑과 관용 등의 덕목을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통점이고 교집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덕목은 종교가 없는 사람도 내세우는 가치라는 점에서, 또한 그것들이 기독교를 기독교 집합으로 구획하고 불교를 불교 집합으로 정의할 때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 아까 그 사랑과 관용이요. 그래서 채택하기 어려운 반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가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손오공과 불교를 신봉하는 저팔계는 언제든지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체 집합입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본인들이 믿는 종교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속한 자로서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용 같은 덕목은 두 종교의 교집합이 아니라 두 종교가 속해 있는 도덕법, 인류의 혹은 보편 종교 등 전체 집합의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오공은 기독교라는 생각의 집합으로 불교도인 저팔계와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고요. 서로의 건널 수 없는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팔계는 불교의 교리로 기독교를 믿는 손오공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들은 그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전체 집합 안에서 대화하면 종교의 차이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체 집합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종교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지요. 옛날에는 종교의 차이에서 비롯된 참혹한 전쟁과 사륙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더 큰 집합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이 생각의 집합 안에서 교집합을 탐색한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합니다.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서로 충돌하는 두 생각의 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생각의 운동장, 즉 전체 집합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집합 안에서 평화롭게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좋은 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쁜 토론, 이런 토론 우리가 하고 있구나. 나쁜 토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